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지난 시즌 기준으로 주전보다는 이제 벤치가 더 잘 어울리고 벤치보다는 주전으로 나섰을 때 더 많은 걱정을 안기는 5명을 살펴봤습니다. 세월 무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선수가 이제는 흘러가는 시대에 그리고 또 본인의 기량이 꺾이는 시점을 굉장히 잘 아는구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5명이 누구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자, 웨스트브룩은 지난 시즌 제임스 하든이 오기 전까지 주전으로 뛰었죠. 주전으로 뛰었는데 벤치로 결국 강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를 떠나게 됐는데, 클리퍼스에서 굉장히 언해피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덴버 너겟츠로 떠나게 됐습니다. 커리어 내내 사실은 벤치가 아닌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1039경기 22.7득점, 7.4리바운드, 8.5 어시스트, 필드골 43.9%를 기록을 했고요. 유시지 퍼센트가 32%였는데, 자, 벤치로 내려간 123경기에서는 효율과 그리고 볼륨이 급감합니다. 평균 13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5.5개, 필드골도 떨어지고, 자유투는 최근 실력이 떨어지면서 함께 또 떨어졌기 때문에 69.3%,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50% 안 되고요. 유시지도 27.6%까지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주전으로 뛰었을 때가 최전성기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약간의 또 기록의 그런 함정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웨스트브룩이 몸값이 싸고 4mm고 3mm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 웨스트브룩의 성향 자체가 벤치에서 출전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22.5분밖에 뛰지를 못했고 11.1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4.5개, 각종 항목에서 커리어 로우였는데, 여러모로 이제 웨스트브룩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버 너겟츠에서 노릴 수 있는 건 개인의 영달보다는 우승이겠죠. 웨스트브룩 정도 되는 이 커리어의 소유자가 우승이 없다는 건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 정규 시즌 MVP, 트리플 더블 시즌 4회, 그 다음에 득점왕, 그리고 어시스트왕, 득점왕 2번에 어시스트왕 3번이잖아요. 이랬던 선수가 우승 없이 은퇴한다는 건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브룩이 덴버로 가서 그동안 이렇게 벤치에서 나쁜 기록을 냈었는데, 과연 이런 기록들을 조금 더 반등시키면서 덴버 너겟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수는 바로 스펜서 디니디입니다. 자, 디니디는 지난 시즌 브루클린 네츠에서는 전경기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28경기 중 4번 스타터는 레이커스 이적 이후의 기록입니다. 브루클린에 있을 때는 12.6득점, 어시스트 6개를 기록했지만 필드골이 39.1%, 3점이 32%, 거의 벽돌 던지는 수준이었고, 마지막에는 태업 비스무리하게 했어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로 기대를 받고 이적을 했는데 삽질밖에 못했죠. 28경기 중에 4번이 주전이었고, 그마저도 활약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필드골은 여전히 39.7%였고 3점 성공률이 38.9%로 오르긴 했지만 24.2분 뛰면서 6.8점 넣는 선수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엄청난 수비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도 아니고, 결국 레이커스와의 짧은 동행은 대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댈러스와 미니멈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타팅과 벤치 기록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스타팅 315경기 15.3득점, 6.3 어시스트. 대부분의 스타팅 기록은 브루클린 네츠 1기 시절이었죠. 필드골 자체가 원래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54.4%, 그리고 유시지 퍼센트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은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벤치에서 출전을 했을 때는 227경기인데 필드골은 오히려 더 올랐고요.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도 오히려 더 올랐어요. 유시지 퍼센트는 도리어 낮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벤치에서 출전했을 때를 살펴보면 주로 댈러스 매버릭스 시절 때 잠깐 뛰긴 했었습니다만, 댈러스로 트레이드된 첫 해, 그리고 커리어 초창기, 디트로이트 브루클린 시절, 그리고 최근에 뛰었던 레이커스 시절, 이럴 때가 이제 벤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벤치에서 뛰었을 때는 주로 플레이메이킹이나 혹은 메인 볼핸들러보다는 세컨 볼핸들러, 세컨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득점형 콤보 가드로 뛰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댈러스로 가게 되면 디니디는 간단합니다. 코너에 박혀서 슛 쏘면 돼요. 그래서 댈러스 시절을 보시면
대부분이 커리어 하이입니다. 3점 성공률도 마찬가지고 필드골도 댈러스 시절에는 뭐 45.5%까지 올라가니까요. 댈러스와 궁합이 굉장히 좋았고 돈치치, 어빙 그리고 이제 클레이 탐슨과 함께 백코트를 양분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데릭 로즈입니다. 데릭 로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4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요. 그 가운데 7번이 주전이었지만 평균 기록은 8득점, 네, 그리고 어시스트 3.3개에 그쳤습니다. 2022-23 시즌은 뉴욕 닉스 소속이었고 27경기, 그리고 2021-22 시즌은 26경기.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3년 연속 20경기 때밖에 뛰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77경기 뛰었습니다. 참 세월 무상이죠. 한때 MVP까지 받았던 선수가 결국에는 현재 NBA에서 723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뭐 1000경기는커녕 이대로 간다면 800경기도 뛰기가 어려워 보이죠. 자, 주전으로 뛰었을 때는 대부분 뭐 시카고 불스 시절입니다. 19.2득점, 어시스트 5.9개, 그리고 TS가 52.3%, USG가 27.9%였는데 벤치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뉴욕 닉스 이적 이후죠. 그러면서 뉴욕, 뭐 클리블랜드, 또 디트로이트, 뭐 미네소타, 자, 이런 팀들을 거치면서 결국 벤치로 강등이 됐고 벤치에서도 어느덧 205경기를 뛰는 선수가 됐습니다. 12.8득점, 3.6 어시스트, 필드골, 뭐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전부 다 주전으로 뛸 때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전성기에서 내려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볼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참 아쉽죠. 부상만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한 발 착지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안전한 플레이를 했고 데릭 로즈 본인도 후회를 했지만 지나치게 벌크업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여러 가지 와리프가 붙는 선수인데 자, 그래도 데릭 로즈가 행복하게 또 NBA 커리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수는 바로 케빈 러브입니다. 자, 케빈 러브는 NBA 통산 거의 뭐 1000경기 가까이 뛰었습니다. 주전으로는 684경기를 활약을 했고요. 18.5득점, 11.1리바운드, 2.5 어시스트. 미네소타 그리고 클리블랜드 시절 팔팔했던 시기까지는 뭐 계속 주전으로 뛰었죠. 자, 그러다가 뭐 최근 3, 4년 동안 주전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물론 뭐 미네소타 시절에도 첫 2년 차까지는 벤치 출전이 주전보다 많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마이애미로 이적하고 나서는 이제 확연히 벤치로 내려앉았고 지난 시즌에도 55경기 중에 50경기가 벤치 출전이었어요. 미네소타 시절에는 괴물 같은 기록을 냈던 선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평균 기록 자체도 더블이고요. 벤치로는 245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21.1분, 10.8득점, 7.4리바운드. 출전 시간 대비 활약상은 뭐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UCG 퍼센테이지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더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러브가 최전성기를 지나서 벤치로 내려앉은 순간에도 기록이 사실 웨스트브룩처럼 완전히 폭망하진 않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에 또 잔류하게 됐고 케빈 러브도 사실 뭐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전성기는 확연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1988년생 뭐 데릭 로즈, 웨스트브룩, 뭐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 이런 선수들과 동갑인데 아직은 본인의 연료 탱크에 가스가 남아있죠. 2, 3년 정도는 거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본 루니입니다. 자, 케본 루니는 리그에서 주전 및 벤치 출전의 그 밸런스가 가장 뭐 본의 아니게 잘 들어맞는 선수예요. NBA 통산 500경기를 넘게 뛰었는데 주전 출전이 256경기, 벤치 출전이 267경기입니다. 뭐 거의 또이또이죠. 자, 주전으로 뛰었을 때 22.1분, 평균 6득점, 7.5리바운드, 2.3 어시스트. 그리고 뭐 UCD 퍼센트는 또 큰 의미가 없고 오펜시브 레이팅도 훨씬 더 높습니다. 벤치에서 뛰었을 때 267경기, 13.2분. 그러니까 확 출전 시간이 주는 거죠. 그리고 4.1득점, 3.8리바운드. 뭐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나 뭐 UCD 퍼센테이지가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벤치로 뛸 때는 아무래도 볼핸들러나 혹은 3점을 쏠 수 있는 빅맨들보다는 흔히 말하는 이런 덩어리 빅맨들의 효율이나 효용 가치는 떨어집니다. 주전으로 뛰면서 내가 그래도 첫 한 6, 7분 정도 상대 빅맨을 막아주는 몸빵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쿼터 마지막에 뛰면서 출전 시간을 가져가는 것과 다르게 케본 루니 같은 선수가 만약에 주전으로 밀렸다는 거는 상대 매치업으로 인해서 의도적인 벤치 출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전으로 뛸 때보다는 훨씬 효용성이 또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전과 벤치 출전의 경기 수는 비슷하지만 출전 시간이 9분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케본 루니는 지난 시즌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좀 더 젊게 가기를 천명했기 때문에 루니는 지난 시즌 74경기 중에 36경기 거의 절반가량을 주전으로 나섰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물론 뭐 워낙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고 또 지지난 시즌까지 164경기를 모조리 다 뛰었고 올 시즌도 DNP가 아니었다면 82경기를 다 뛸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줄어들지언정 뭐 DNP는 많지 않겠습니다만 비중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케빈 루니가 96년생이기 때문에 노쇠화를 운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팔팔한 나이긴 합니다만 스피드가 현저히 느려졌어요. 빅맨들의 운동 능력, 그 다음에 또 신체 능력은 아무래도 키가 작은 선수들보다 더 빨리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자, 루니가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극복하면서 다시 워리어스의 일원으로서 많은 시간을 뛸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상 주전보다 이제는 벤치가 더 잘 어울리는 5명의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전성기가 지나긴 했는데 또 케빈 루니처럼 이른 나이에 또 벤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점점 본인이 나이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루니 같은 20대 선수들의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